일단은 우리가 이제 유학을 결정했으면은 6, 7, 8월 보통 8월쯤에 오시겠죠. 그럼 이제 여름부터 좀 준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도착함과 동시에 레벨 테스트를 보게 돼요. 아니면 그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보는데 일단 영어 수학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영어도 이제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태리오주는 A, B, C, D, E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치동이라든지 뭐 좀 학군이 좋은 곳에서 미리 영유 출신 애들은 바로 레귤러 영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영어 잘해도 레귤러로 바로 가는 경우는 아주 많이는 제가 못 봤어요. 한 10명 중에 진짜 많아요. 한 20% 정도? 그럼 대부분은 ES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아이들 좀 하는 경우도 학년마다 다르지만 B에서 C 정도? 높게는 한 D 정도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기가 2학기제라고 하면은 9월부터 6월까지인데 1학기에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A, B, C, D, E 중에 C부터 시작을 했어요. 10학년이에요. 1학기에 C, 그럼 2학기에 D, 11학년 때 E 레벨, 그 다음에 11학년 2학기에 레귤러, 11학년 영어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레벨이 더 낮게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 이게 밀리게 돼요. 그러면 11학년 영어 레귤러를 11학년 때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미리 썸머에 이것도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밀리지 않게 하려면은 영어를 최대한 그 엔트런스 시험부터 잘 봐야 돼요. 한국에서 미리 이제 온라인으로. 근데 그것부터 준비를 잘해야 이게 B가 나오냐 레벨 2가 나오냐에 따라서 벌써 시작점이 달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아이는 그럼 레벨 B나 C가 나왔다고 치고 어떤 애는 이 레벨 2 마지막 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예를 들어 10학년 1학기에 레벨 2를 했어요. 그럼 10학년 2학기에 영어 할 게 없어요. 대신에 11학년에 영어 레귤러를 하겠죠. 2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12학년 때 12학년 영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레벨 테스트 많이 높게 받으면 좋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도 웬만하면은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10학년이 10학년에 맞게 나오고 수학을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는데 이제 수학도 한국이랑 다른 점은 이제 문제 위주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뭐 10점 만점에 예전 그 뭐 8점, 9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솔루션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기 전에 캐나다 교과서를 미리 좀 섭외를 하셔갖고 그거를 미리 좀 풀어보고 텍스북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3번 문제에 대한 example 같은 게 미리 있어요. 교과서에. 그러면 솔루션이 스텝 1, 2, 3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텝대로 하는 방법을 일단은 보고 연습을 캐나다 스타일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솔루션 작업을 하는 거를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이제 현재 와갖고 학교를 첫날 가겠죠. 레벨 테스트 토대로 코스 셀렉션이 잡혀요. 시간표가 이제 잡힐 거고 이게 굉장히 저희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절대 그냥 주는 대로 바로 받아들이고 가질 않아요. 저희가 이제 멘토들이 봤을 때 뭐 ESL은 이렇게 나왔다고 치니까 초이스가 없는 거고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게 또 배치됐을 때 얘는 전공 과목이 뭐 공대다. 그럼 공대에 관련된 거라든지 코업이 필요하면 코업을 넣는 학년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랑 먼저 딜부터 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표가 나왔다고 해서 이 시간표를 그냥 수용을 하면 안 돼요. 내 아이에 맞게끔 이 시간표가 맞는지 다른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 타임 블랑 어떤 게 맞는지 그렇게 해서 첫 단추 일단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 썸머도 해야 되고 과목도 밀리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12, 12학년 때. 부모님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이라고 했을 때 첫날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한국에서 바로 와갖고 학교를 갔어요. 일단 영어가 부족하고 말이 이제 트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반에 있고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라 과목별로 아이들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수학이라든지 말이 별로 필요 없는 과목들 친구 사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와서 다음 시간 2교시 가야 되면 또 나가서 다른 과목을 가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일단은 외로움인데 아트나 미술이나 아니면 뭐 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친구 사귀기가 좀 수월해지겠죠. 그러면서 학교도 적응이 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처음 온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오늘 뭐를 했는데 숙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또는 뭐를 언제까지 듀데이트이 있는데 과제나 시험이 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알고 이제 미스했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은데 모르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그거 몇 월 며칠까지인데 이제 내야 하는데 너 했어? 내가 좀 우리 같이 할까? 이런 게 안 됐을 때 벌써 성적이 바로 큰 타격을 받고요. 특히 과목 중에 보면은 케미스트리라든지 피직스 같은 경우에 다 이해하는 과목이잖아요, 과학이.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일단 오자마자 영어도 지금 다 안 튀었는데 과학 영어가 막 계속 나오니까 뭐 이해가 전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일단 수업 시간에는 아마 50% 이해한다고 하면 나머지 50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집에 오면 안 돼요. 근데 한국 학생들 특성상 영어도 안 되는데 내가 갑자기 못 알아듣겠다고 뭐 팔을 올리면서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영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난 애들이 수업 끝나고 살짝 오피스 아워에 가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경우들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제 폴로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친구를 아직 못 사귀었거나 아니면 좀 수줍어서 방과 후에 선생님한테 못 찾아가거나 혼자 이제 끙끙 앓는 거예요. 공부를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50% 집에 와서 하려니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와서 책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고 특히 피직스, 케미스트리, 뭐 바이올로지 그리고 히스토리 과목의 에세이 같은 그런 부분들 에세이를 쓰라는데 뭐 나는 평생 에세이 써본 적이 없어요, 영어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패러그래프 1, 2, 뭐 콘클루션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거를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실러버스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번 어사이먼트 과제에 이 주제가 이건데 너의 생각을 쓸 때 요 에세이에서 선생님이 채점하는 마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파악해야 하는데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려면 한국에서 미리 좀 에세이 같은 거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시스템적인 거랑 영어로 어떻게 라이팅 하는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 용어를 좀 미리 좀 공부해 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오늘 배우는 게 세포 관련된 거다. 그럼 그 세포에 관련된 과학 용어들을 적어도 알아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선행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오기 전에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과학이랑 그리고 영어 라이팅 하는 정도를 좀 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캐나다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가령 9학년부터 12학년을 하면 보통 13살에서 18살, 10대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오는데 이 학생들이 부모님이랑 유대관계가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유학생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또 남자 학생이나 좀 내성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혼자 그냥 인디펜던트 하는 여학생들도 그렇고 잘 안 얘기하는 학생들도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현지에서 저희가 가디언 역할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공부를 특히 잘하는 애들도 그렇고요.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듯이 공부가 잘하고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이 높아도 나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피폐해져 있고 근데 공부는 또 잘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성적은. 근데 아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걱정이 많은 애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은 좋은데 항상 걱정을 달고 살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대학 원서도 처음 넣어보는 거 내가 과연 될까 안 될까 내가 지금 이 트랙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럴 때 교통 정리를 좀 해요. 아이들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아니면 줌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또 불러 들어갖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일단 학생이랑 많이 대화하고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가렵고 어떤 부분이 힘들어하는지를 파악하거든요. 근데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정말 아이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런 것들이 문제고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 심지어는 저희 여학생들 특히 제 앞에서 많이 울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다독여주고 다시 화이팅 하자고 그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도 멘토님들 여기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한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들 경험자로서 이거는 지금 소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팅하고 너무 이거에 몰입해서 너를 너무 갉아먹을 정도로 힘들게 채찍질하지 말라고, 어차피 지나가면 기억도 안 날 거라고 하면서 다독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한테 못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심지어는 뭐 남자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 교육관계 이제 친구가 이러이러한데 좀 베스트 프렌드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또 공부에 며칠 집중 못하는 애들도 많고요. 아니면 기숙사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룸메이트랑 뭐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아직 잘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또 코멘트를 해줘요.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멀리 보내고 일단은 오셨던 분들은 좀 나아요. 루트가 학교 가면 홈스테이랑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시잖아요. 한국에 있어도. 이제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아이가 조금만 엄마 나 힘들어, 아니면 뭐가 문제야,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점수 짜게 주는데 뭐 레이시즘인 것 같아, 예, 뭐 인종차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멀리 계신 부모님은 뭐 걱정만 하세요. 어떤 학생은 뭐 기숙사에 있는데 창문에 지금 100년 된 기숙사니까 뭐 창문이 얇아갖고 겨울에 오돌돌도 떠는데 학교에서 조치를 안 해준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힘든 얘기 하는데 당장 못 오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그렇게 티키타카 잘 되는 애들도 있는데 한국에서부터 조금 커뮤니케이션 안 됐던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뭐 엄마 아빠도 잘 모르지 않지 않냐, 한국 커리큘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디펜던트에 헤쳐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좀 조심하셔야 하는 그런 말들이 있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멘토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잔소리라고 저희가 하는 코멘트에 잔소리라고 애들이 생각하면 튕겨져 나가요. 마치 엄마가 잔소리 하듯이 그렇게 느껴져. 아무 서로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학생들을 막 윽박지르고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코멘트를 주고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친구가 힘든 부분이 다음날 해결이 됐어요. 그럼 저희를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초점을 두는데요. 아이들이랑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랑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뭐 이럴 거예요. 자기는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뭐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엄마 아빠 뭐 여기 어떻게 커리큘럼이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어차피 뭐 신경 써도 뭐 큰 도움 안 된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부모님들이 아이랑 통화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단 아이들 입장에선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정 욕구가 강해요. 일단 사람의 본능인데, 일단 믿고 아이들이 잘했으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부모 떨어져서 그나마 이제 10대 초반인데 13, 14, 15인데 기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치어업을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